실제로 전원책 변호사 해촉하고 나면서 자유한국당 내부는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 이젠 공개적으로 모여서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조기 전당대회 해야 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당을 수습하는 길이다.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 당이 정상적인 상태로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수의 분열을 일으켰던 분들은 전면에는 좀 나서주지 않아주셨으면, 당을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지켜준 동지들이 힘을 합쳐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번에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윤철원 시장님,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어제가 이제 저게 자유한국당 내에 우파 재건 회의라고 하는 우파 재건 모임. 네, 우파 재건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 저 의원들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초청에 응해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 친박, 이른바 이제 당 잔류파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어제 회의를 했고, 저 자리가 이제 또 공개적인 자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를 둘 필요가 있어요. 예. 김병준 위원장 또 이제 전원책 변호사 같은 외부의 힘을 빌어서 자유한국당, 보수당을 재건해보자고 하는 그런 시도가 사실상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당내에 있던 어떤 친박, 그다음에 또 이른바 비박 이런 분들이 원래 이제 당의 주인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나서서 외부인들은 나가라. 이제 우리끼리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우리끼리 이 당을 수습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저런 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떨까 싶어요. 또 저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자리에 모인 분들 보니까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보이고, 왼쪽에서 두 번째, 맨 왼쪽은 정우택 전 원내대표, 맨 왼쪽이 지금 김진태 의원, 태극기 집회에 조경태 의원이 저 자리에 참석을 했군요. 민주당에서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던 조경태 의원도 우파 재건 모임에 참석을 했고, 얼마 전에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던 유기준 의원이 아니라 심재철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화면 맨 오른쪽에는 유기준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이른바 저기에 오신 분들은 친박계로 이제 분류되는 분들이 많이 오신 거고요. 조경태 의원이 친박계였습니까? 근데 저기에서는 친박계가 아니었는데 저기에 이렇게 지금 가담을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친박계 모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김문수 전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태극기 집회에 또 열심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친박 비박이라기보다는 잔류파들의 모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복당파들과 잔류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친박 비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잔류파들이 모여가지고 우파 재건 회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잔류파. 네. 그런데 면면이 정우택, 유기준, 심재철 의원은 또 친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김진태 이렇게 보면은 또 명확하게 친박계 모임으로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12월 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2월로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가.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게 개파 모임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토양이 마련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정우택 의원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보수의 분열을 일으켰던 분들은 전면에 이제 나서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당이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쳤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복당파들에 대한 견제를 이미 이제 견제구로 날리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이 친박, 그러니까 잔류파 쪽에서는 이를테면 누구를, 그러니까 뭐 이름이 나오더라고. 뭐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서 유기준, 정우택 이런 의원들을 이제 내세울 거다라는 얘기. 또 복당파에서는 김영우, 강석호, 김학용 의원들이 지금 원내대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단일화를 이룰 거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출마할 예정인데 이 사이에서 표를 어떻게 얻을지 고심하고 있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결국은 선거철이 되니까 이 개파가 부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우석 부소장. 네.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친박계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갈라서면 안 됩니까? 저렇게 같은 당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리고 특히 친박계 의원들이 한 1년 반 넘게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서서히 다시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보수 진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유권자분들께서 지지를 보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친박계가 있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친박계의 면면들이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친박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친박계의 그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청원 대표도 탈당하셨고 개별이 과연 친박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잔류파냐 아니면 복당파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친박 비박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 지지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친박 비박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복당파 같은 경우에는 친박 비박을 계속 얘기해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프레임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잔류파 같은 경우에는 잔류파 복당파로 가는 게 현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쪼개지면 안 되느냐. 쪼개졌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풍천노숙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TK입니다. TK의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기반이에요. 그런데 탈당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기반을 좀 다시 점령하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권은 복당파들이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결국은 이걸 공고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들여가지고 당을 좀 면면을 바꾸자, 중진들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천 때나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전원계 변호사도 지금 놀고 먹는 사람들 험지에 나가야 한다. 맞는 거죠. 그런데 험지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는데 당하고 지역구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비현실적인 솔루션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당을 쪼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건데 쪼개지도 않고 다 눌러놓고 그런 솔루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좀 무리 아니었나. 최근에 이제 와서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정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전원책 변호사는 태극기 부대도 통합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 나와서 처음으로 했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이제 하루 이틀 전부터 태극기 집회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함께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의 차이를 이제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역의 의원들도 태극기 집회 가잖아요. 그거를 징계를 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런 생각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지금 보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와서 전원책 변호사는 시간을 많이 달라고 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월 말이 전당대회라고 했다면 정광석화처럼 정말 정광석화처럼 저는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17대 총선 전에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가 생각이 납니다. 민주당이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었어요. 제1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이었죠. 미니 정당이었고. 그런데 17대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기치로 나서니까 국민들이 151석이라는 원내 과반 의석을 줬어요. 물론 나중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도전의식이 도대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에는 없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수희 기자께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보니까요. 결국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끌어들인 거는 복당파였잖아요. 복당파로서는 본인들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 빨리 전대도 하고 그래서 다음 지도체제도 세우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을 바꾸고 그 사이에 보수통합이라는 큰 그림도 그려보고 그러려고 했을 거고요. 근데 잔류파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는 그 국민 여론 때문에라도 조용히 숨죽여 있다가 이제 그 비대위가 그렇게 복당파가 주도했던 비대위가 힘이 빠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빨리 너네 나가고 우리가 하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 김무성 그러니까 복당파를 대변하는 듯한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비박 뭐 친박 이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보수 통합으로서 전체 해볼 걸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시도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만간에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이 또 와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지금 한 번 연장이 됐는데 또 한 번 연장되려면 검찰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제 뭐 그 사안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석방돼서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아마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를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내곡동 자택으로 친박계가 모인다. 일종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안에서 또 다시 그 당시에 잔류파와 이제 나갔던 사람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 사이에 또 한 번의 이 큰 금이 생기는 거죠. 또 더 이렇게 화합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거 그러니까 불구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그림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는 조용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뭐 자유한국당 내부 특히 친박계라고 불렸던 분들은 뭔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무석 부소장께 최근에 자유한국당 상황과 관련해서 김무석 부소장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텐데 대신에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사실 이게 그 당협을 교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거는 대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내로 쇄신하기 위해서 인물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내에서는. 적어도 대표를 하려고 하면은 대의원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의원들은 지금 잔류파들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잔류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공천이 임박하지 않고 아까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왔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모든 상황에서 인적 교체는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양쪽이 결국은 사활을 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비대위도 동력을 잃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의 자기 혁신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외부의 인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부에 있는 어떤 뭐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역효과가 나는 솔루션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